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여러 경제 TV에서 방송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성기배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성기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해외 선물 기초편, 그러니까 해외 선물이 뭔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선물이란 이 토마토 보이시죠? 자, 이 토마토를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건 현물이라 그러죠. 자, 지금 토마토 한 박스 살게요 하는 것은 현물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사는 것도 현물 거래에 속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한 달 뒤에 토마토 한 박스 살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 뒤에 가서 하면 되죠. 그렇지만 한 달 뒤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 매수를 하는 것을 선물 매수라고 합니다. 앞선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자, 내가 왜 어떤 이유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은 지금 만 원에 이 전체를 사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15,000원까지 올랐어도 나는 만 원에 사는 게 되죠. 그러면 나는 지금 사는 것보다 5,000원 수익이 나는 거죠. 주식도 그렇죠. 주식은 지금 사놓고 올라오면은 수익이 나듯이. 자, 반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은 매도를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장에 빠지면 걱정들 하잖아요. 그럼 빠질 것 같다면은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만 원에 팔아놨는데 나중에 빠져가지고 토마토 가격이 시장이다 생각하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만 원에 팔아놓은 것을 결제를 할 때 5,000원만 주고 내가 사서 줘버리면 된다는 거죠. 토마토를. 그래서 5,000원이 수익이 나는 게 주식가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자, 선물과 또 다른 점, 주식은 올라야지 수익이 난다. 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가 아니죠. 선물은, 자, 올라도 내려도 뭘까요? 자,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다. 양방향입니다. 이게 참, 초보자분들이나 선물을 모르시는 분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지금 팔 수 있나? 내가 매도를 칠 수 있나? 안 되죠.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해서 자격이 되거나 공매도를 차익 매도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선물은 그냥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매도를 쿡 누르면은 매도가 돼요. 그래서 빠지면 수익이 나고 오르면 손실이 나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HTS 편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토마토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매수하면 된다 그랬죠. 매수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매수를 청산하는 겁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요. 매수를 청산하면 되고, 반대로 매도로 보신 경우에는 토마토 가격이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를 쳤으니까 매도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매도 청산한다. 여기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만 예를 들었는데 반대로 갈 때도 있겠죠. 그죠? 오른다고 봤는데 떨어지면은 손절매를 또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하락한다고 매도를 했는데 오르게 되면은 역시 손절매 할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주식하고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선물이란 해외 선물은 해외 거래소, 보통 CME에 상장된 것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 시장 이름이에요. 자, 상장된 지수, 원자재, 동화 등 상품을 장래 일정 시점, 여기 나오죠. 장래 일정 시점에서 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지금 가격대를 정했죠. 그죠? 그 가격으로 인수 또는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S&P 500, 다우 등 미국 지수 선물, 유로 달러, 호주 달러 등 동화 선물, 그리고 10년, 30년 만기 국채 등 금리 선물이 있습니다. 그죠? 원유, 이거는 에너지 선물이 있고요. 금 등의 기금속 선물 등 매우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이 이제 생겨나게 된 이유도 사실은 현물에 대한 해치용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 과거에 같이 이제 막 오래 걸리는 상품이 있어요. 배를 타고 오면서 뭐 석 달 만에 도달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원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원유를, 사우디에서 원유를 갖다가 이제 뭐 지금 2,000원 가격, 우리가 갤런당, 그냥 리터당 2,000원으로 생각하죠. 보통 갤런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2,000원에 계약을 해서, 사왔는데, 이 2,000원에 사온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막 폭락을 해요. 유가가.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 원유회사들이 2,000원에 샀는데 받아보니까 그때 국내 가격이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입하는 쪽에서는 이제 오르면은 자기가 득 보는 거니까 원유만 받아도 수익이 나는데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도를 같이 치르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떨어져도 이 선물 매도한 빠지는 만큼 수익이 나니까 자기들은 처음에 계약했던 그 가격대에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우디에서는 한국에 그래 뭐 2,000원에 계약을 했어. 이렇게 2,000원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가격이 막 폭등을 해요. 3,000원, 4,000원 예를 들어서 오른다 생각합시다. 그럼 자기들은 안 팔았으면 그만큼 더 벌고 딴 데 팔면 버는데 2,000원이 이렇게 하는 건 100%를 손해보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죠? 아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니까 원유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놓는 거죠. 자, 한국에서 그 돈을 결제를 다 하고 받을 때까지 그러면은 뭐 올라도 괜찮고 파는 거야 어차피 자기들 물량이니까 벗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해지용으로 이제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수 선물도 있지만 종목 선물도 있죠. 요즘은 삼성전자도 선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종목 선물이 있죠. 현대차도 있고 대형주들은 거의 다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을 팔지는 못하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M&A 방어용이나 또 대주주 조건에 맞춰서 갖고 있어야 되는 물량을 갖고 있는데 막 시장이 되게 안 좋고 경제가 힘들고 자기 회사가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팔지는 못하고 선물 매도를 또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주 삼성전자나 뭐 어떤 자기 어떤 주식이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 그럴 때는 그 선물에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큰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해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해외 선물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미니 나스닥이 나오고요. S&P 500도 나오네요. 다우도 나오고요. 이런 지수 선물이 있고 제일 위에는 니케이도 있네요. 그리고 항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지수 선물에 포함되어 있다. 자, 금리 선물. 금리 선물은 보통 개인들은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틱 밸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몇 틱에도 뭐 엄청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자, 이런 선물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금리 선물이 있다. 여기 이제 에너지 선물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오일도 있겠고요. 가스, 이런 에너지 상품들. 자, 크루드 오일을 많이 매매합니다. 크루드 오일. 그런 내추럴 가스, 이런 가스도 매매를 좀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통화 선물. 통화 선물에는 이제 요거는 뭐 N달러, 원달러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국 돈, 미국 돈 대비 한국 돈이 얼마 하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선물, 통화 선물도 있다. FX 이제 퓨처를. 자, 금속 선물도 있습니다. 구리, 금, 골드를 매매 많이 하죠. 그리고 실버, 은 이런 상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어떤 상품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농축산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두, 커피, 그리고 여러 이런 상품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장기 투자가 아니면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상품을 주로 저는 하는데요. 나스닥이나 항생을 합니다. 왜? 빠르고 탄력이 있고요. 규율만 잘 지키면은 수익이 굉장히 좋은 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원료에는 보통 이제 오일,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죠. 그죠? 내추럴 가스가 있고요. 금속에는 금, 은, 구리 등 상품이 있습니다. 통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로, 파운드, 영국돈, 엔화, 호주 달러 등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에는 옥수수도 있고 밀도 있고 대두도 있고요. 여기에 커피도 있고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요즘 커피에 대한 책 보시면은 경제지에 또 재미있는 책도 있죠.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나스닥 100 선물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스닥 100 선물은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IT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의 우량주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를 말합니다.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애플 등이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한 큰 종목은 100개니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스닥 100 지수는 비금융주 중심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소매, 도매업 등 그룹을 대표하는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상품 코드예요. 자, NQ라고 하고요. 미니 나스닥입니다. MNQ 이거는 마이크로 나스닥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거는 증거금이 2,500 정도 환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거는 10분의 1인 마이크로 더 작은 10분의 1 가치를 주는 마이크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장 거래소는 CME 그리고 거래 통화는 달러죠. 계약 단위는 이제 지수 선물 곱하기 20불 해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증거금을 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틱 단위가 우리 주식 보면은 한 틱, 두 틱,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틱은 0.25 인덱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0.25씩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0.25, 그 다음에 0.50, 그 다음에 0.75, 그 다음에 1.00. 그래 1포인트당 4개의 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1포인트. 4개. 그러면은 10포인트면은 몇 개입니까? 틱 수가. 40틱이죠. 100포인트면 얼마일까요? 400포인트입니다.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돈 계산하는 게 쉽더라고요. 즉, 나스닥이 지금 14,110이라고 칠게요. 14,110. 그러면 14,120이 되면은 10포인트가 오르는 거잖아요. 10포인트가 오르면은 40틱입니다. 40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틱 가치가 5불. 그러니까 1,300원 환율로 계산해 보면은 한 6,500원 되거든요. 6,500원 곱하기 10포인트는 40틱이잖아요. 40틱을 곱해보면 돼요. 그러면 26만원 정도 됩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쉽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100포인트 가면 260만원 수익이 나는 거고 100포인트를 매수로 했는데 빠지면은 260이 손실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크게 움직이죠. 그죠? 자, 마이크로는 고의 10분의 1 0.50틱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제월이 있는데 요게 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식은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바로 이런 장기 투자를 통해서
몇 종목에 대한 수만 프로의 수익으로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다 손실을 또 이겨내고 큰 부를 이루었잖아. 그죠? 근데 깡통을 차지 않고 또 신용을 쓰지 않고 반대매매 당하지 않고요. 미수를 쓰지 않은 경우 손실이 나도 자기 현금으로만 매수한 주식은 또 10년을 보유해도 상패만 안 당하면은 주식은 계속 보유가 가능한데 선물이 요것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 뭐냐면은 석 달마다 한 번씩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 즉 석 달마다 한 번씩 무조건 청산을 해줘야 되는 날이 있어요. 요게 주식과 선물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보시게 되면은 3, 6, 9, 12 석 달마다 한 번씩 있죠. 분기마다 한 번씩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3월 달에 한 번 석 달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6월 달 석 달 끌고 갔다가 청산해야 되고 9월 달 끌고 갔다가 청산해야 되고요. 12월 달에도 또 청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을 다 이제 합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주가 지수 선물 옵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지수를 정산한다고 해서 한국 시장도 왜 쿼드러플 증대해갖고 정산을 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시장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역시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제월은 최종 거래일이 그러니까 이 3, 6, 9, 12월까지 만기일이 있는데 그러면 최종 거래일이 언제나 최종 마지막으로 거래를 끝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결제월 그러니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중에 셋째 금요일까지는 거래를 끝내야 된다. 정산을 하고 롤오버 다른 월물을 갈아타든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게 주식하고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결제월은 나왔고 최종 거래를 보시면은 이제 나왔고 결제 방법 현금 결제 이거 뭐냐면은 주식은 우리가 오늘 팔아놓으면 내일 당장 돈 못 찾죠. 3일 있다가 찾아야 돼. 3일째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오늘 팔면 내일이라도 돈 찾을 수 있는 그런 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래 시간도 또 다른데요. 요거는 이제 23시간 거래를 합니다. 자, 일본하고 한국 시장이 가장 해가 빨리 뜨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때 장을 열어서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이제 밤이겠죠, 그죠? 매매가 끝나고 그리고 쭉 중국이 한 시간 뒤에 또 문을 열잖아요. 중국 정시가 중국 정시가 열리는 시간대가 이제 우리 한국 시간보다 일본이는 1시간 늦고 그 뒤에 또 2시간이 또 지나면은 중동 시장이 또 열리죠. 1시간이나 지나면은. 그러고 나서 중동으로 왔다가 또 해가 계속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유럽이 이제 또 동이 트기 시작하죠. 그 유럽 시장이 열리고요. 유럽 시장이 열릴 때 조금 이제 활발해집니다. 왜? 유럽에는 큰 나라들 경제적으로 프랑스가 있고요. 영국이 있고요. 독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 그들이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조금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녁 밤 10시 반이 되면 이제 뉴욕 증시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6시 되면요. 문을 또 7시 되면 문을 닫고 1시간을 쉽니다. 그래서 23시간 거래된다는 거. 그게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 시간 및 증거금 등은 거래소 정책, 거래소가 이거 CME에서 정하는 거죠. 정책에 따라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14,000대 기준으로 해서 한 2,500만 원의 나스닥 한 계약에 증거금이 필요한데 여기서 2천만 원에 하자. 이렇게 하면 또 2천만 원으로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수가 점점 올라가면은 또 지금 증거금은 3천만 원이야.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 금액이 없는 분들은 또 처음에 공부하실 분들은 그보다 약한 마이크로가 있으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매매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까지 일단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성률이 저는 굉장히 좋다.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다른 상품들보다는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률이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분명한 매매의 원칙과 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틀이 없으면은 운에 따라서 수익을 냈다가 손실이 났다가 하는 것은 사람 운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원칙을 못 지키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죠. 리스크에 대비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잘 만드시면은 누구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주식도 위험합니다. 자, 정말 위험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떤 원리들을 공부를 하시고 저와 함께 이 어떤 시점에 매수라고 하는지를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아마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드는 길이 좀 더 쉬워질 거고요. 또 이 다음 시간부터는 HTS 구성법, HTS를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하겠어요. HTS 설정법 스크린을 짭니다. 자, 이럴 때 10분, 30분, 10분, 5분, 1분 그리고 틱 차트들을 통합을 시켜서 진 신호가 나올 때 어떤 시점에 매도를 하고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한다. 이것들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좀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이. 성기배 유튜브에도 이 좀 시간을 길게 해서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